네, 이번전 흐름이 좋다가 목요일 날이 코스닥이 1.8% 급락을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종목군들이 좀 오르다가 흐름이 조금 꺾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종목군들 역시 소차나 또 일부 종목들 5G도 일부 종목은 또 하락을 했고 나머지 종목은 또 상승을 탔고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가 아주 극명하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사 사태로 전체적으로 바이오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 셀트리온 3인방들이 대단한 급등을 이번 금요일 날 보여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정 섹터가 좋다라기보다는 종목별로 이번에는 좀 차별화가 됐던 것 같네요. 자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았던 것은 이번에 수소차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소차만 아마 대체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였고 화장품도 종목마다 차별화가 됐고 바이오도 그랬었고 IT는 뭐 더 종목마다 차별화가 됐습니다. 자, 수소차 관련한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지금 3개월간의 조정이 있었죠. 3개월 조정이 조금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누적 보급 대수가 우리나라의 수소차가 지금 1000대를 찍었습니다. 2015년도에 그때는 제로였었죠. 그때 시작을 해서 지금 딱 몇 년이요? 4년 만에 수소차가 이제 1000대 시대가 온 거죠. 자, 원래 목표가 3,300대라는데 글쎄요, 3,300대까지는 조금 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2,000대라도 목표를 좀 낮추면 될 것 같고요. 홍남기 이번에 부총리께서 그런 말씀했죠. 전기수소차 쪽으로 네, 지원을 확대하겠다. 보급 대수를 늘리겠다라고 네, 부총리도 직접 그런 말씀을 했고요. 자, 충분히 이제 조정을 받았었고 우리가 또 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 시장은 그런 것 같아요. 이 파동이 있죠.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듯이 그동안에 지난 10월 달부터 올 1월 달까지 할애했었던 수소차가 그때는 뭐 어마어마한 밀물이 들어왔었고 지금 다시 썰물이 나왔다가 최근에 다시 밀물의 조짐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가 이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5G는 여전히 좋죠. 네, 국내에서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 이제 2022년까지 전국망을 구축하겠다 정부 발표가 그랬었고요. 뭐만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종목마다 조금 차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5G에 대해서는 향후 한 2, 3년 동안 실적은 꾸준하게 잘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적은 이미 지난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지난년도부터 실적 턴어라운드 한 기업들이 부지기수였었고 에이스테크도 그렇고 이스페타도 그렇고 이제 원래부터는 뭐 큰 폭의 성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적은 문제가 없고 이젠 대신 상대적으로 미리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 수준이 높아 있죠. 그래서 일부 종목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추가 상승을 합니다. 결국 수급 따라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죠. 5G는 이제는 약간은 트레이딩 영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아마 단기적으로는 아니도 중장기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제 좀 오른 부분들은 감안해서 매물은 조금 이겨내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번에 셀트리온 3인방들이 대단한 흐름. 이 수급이 일단 뭐 수급 들어오면 사실 우리가 이 트럭시마가 미국이 이제 출시한다는 네, 램시마가 유럽 출시하고 이런 얘기는 우리가 몰라도 사실은 되죠. 수급이 들어와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수급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셀트리온이 이게 왜 올라간지 아세요라고 하고 이걸 또 램시마 얘기를 하고 트럭시마 얘기를 하면 네, 수급은 뭐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 간들 입장에서 우스운 거 아니에요. 트럭시마 얘기는 한 달 전에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도 그때는 떨어졌습니다. 2개월 전에도 있었습니다. 램시마가 유럽에서 허가를 얻고 출시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가능성이 높다고 원래 하반기에 그런 부분도 이미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었죠. 근데 그때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 뭐예요? 아니 이건 내가 사서 올라간 건데 이번 금요일날 내가 산 거 아니야. 기관들도 우리 펀드에서 샀으니까. 그래서 수급으로 접근하시는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재료적인 측면에서 하면은 말이 다른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게 몇 개월 전에 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흐름이 좋지 않았죠. 그때도 똑같이 램시바는 미국을 들어가려고 하반기 들어가려고 준비가 되고 있었고 램시바는 또 유럽을 들어가려고 준비되고 있었는데 그때는 그 얘기를 안 하죠. 그 얘기를 안 하다 또 이 수급이 들어오니까 또 이제서야 램시바 얘기가 나오고 또 트룩시마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야, 여러분들은 네, 이런저런 정보에 휘둘리지 마시고 수급이 들어올 때만 분석을 하고 수급이 안 들어오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네, 기타 자, 이 지금 아직까지는 인모사 악재가 아직까지 시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많이 좀 싸해요. 그러는 와중에 몇몇 종목들 에클론, 레고캠, 젠백스가 이번 금요일 날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셀트리온 3인방이 급등을 하면서
조금은 심리적인 안정을 준 부분이 좀 있어요. 아마 다음 주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분위기 아마 주가를 끌어올려놨으니 그 밑으로 밑단에 있는 종목군들로도 아마 매기가 다음 주는 좀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바이오와 항상 쌍둥이처럼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죠. 바로 화장품입니다. 거의 뭐 사촌지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들 내수 소비주들이 이 화장품과 이 바이오 또 투자 성향은 여기 엔터와 엔터주 그리고 미디어 종목들 그리고 게임주까지도 다 내수 쪽에 종목군들입니다. 시장할 것도 없고 애매할 때는 경기 방어주들을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거기에 수요차가 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할 것이 상당히 많죠. 지난 3월 달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월에 시장이 살아나니까 이제는 IT가 주도를 먼저 했고요. IT가 흐름이 약간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는 개별주로 그 수급들이 쫙 퍼져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트레이딩하고 또 직업적으로 매매하시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선택의 폭은 상당히 넓어지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한 번씩 올랐다가 미세먼지도 올랐다가 꺾여 있고 로봇 관련한 종목도 올랐다가 꺾여 있고 수소차도 올랐다가 꺾여 있고 전기차도 이제 살아나고 수소차도 살아나고 대신 꺾인 만큼 또 다시 여러분에게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썰물이 있으면 조만간에 밀물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많이 오른 종목들 최근에 폐기물이 연일 급등했었고 지난 시간까지 한 2, 3개월 원래 계속 여기에 이 급등 쪽에 제가 폐기물을 올려드렸는데 폐기물이 이번 주에 약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을 때도 유일하게 올라갔던 폐기물 3월 달에도 올라간 게 폐기물이었는데 최근에 장이 좋은데 오히려 폐기물이 약간 조정을 받습니다. 마찬가지가 또 밀물 썰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르막이 있었으니 또 내리막이 좀 있겠죠. 근데 올라갈 때 먹지 못하는데 떨어진 거를 되게 크게 부각을 해버리면 앞으로 올라가는 종목을 매매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난 12월 달부터 1월 중순까지 수차가 3배까지 올라간 종목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100% 이상 올라갔죠. 근데 떨어진 것만 억울해 버리고 전기차도 그랬었죠. 2017년도에 전기차가 5배에서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10배까지 올랐어요. 근데 그게 고점 대비 한 40% 정도 떨어지니까 전기차를 타박을 하면 될 일이 아니죠. 먹는 거를 생각하고 많이 올랐으니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고 언제든 다시 2차 시세를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 보이시고요. 5G도 일부 종목이 꺾인 게 분명합니다. 많이 올랐죠. 5G도 그것도 올랐으니 떨어지는 거지요. 오르지도 않고 계속 떨어지는 종목은 또 얼마나 많고 상장 폐지되는 종목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항상 오르는 구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수가 되어야 되는데 하락하는 것만 생각하고 이런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비관론자도 있고 낙관론자가 있지만 비관론자는 일지는 않아도 절대 돈을 벌 수는 없죠. 낙관적으로 한 번씩 깡통은 차도 기회가 왔을 때 돈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주식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비관론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안 좋은 점만 들추다 보면 주식은 겁나서 못하죠. 그래서 주식은 어쨌든 약간의 리스크는 꼭 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주도주를 하고 주도주는 대부분 다 성장 섹터들입니다. 성장주들을 매매를 하는데 밸류를 따지고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이 소차 종목들이 살아나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을 상담받는 부분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보를 쌓는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세종공업을 옛날에 머플러 만드는 기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자꾸 싸부는 수소 감지 센서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국고처를 꼭 보셔야 되는 것이죠. 국고처를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별 생각 안 했던 종목이 어느 순간에 확 꽂히면서 와닿을 수가 있겠죠. 세종공업 그전에는 생각도 못 했었는데 옛날에 돈 많이 벌었죠. 이 머플러로 지금 유보율이 3,500%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쌓아놨죠. 근데 자본금도 110억이니까 대충 보더라도 3,500억의 유보금을 쌓아놨어요. 시가총액은 굉장히 쌉니다. 1,700억이에요. 왜? 지난 연도 영업 적자를 했거든. 근데 새로운 성장 동력만 확보하면은 이 세종공업은 날아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그런 종목이 이제 머플러는 보다 앞으로 대세는 수소차야. 그래서 감지 센서를 연료 공급 또 저장 센서 또 이 온도 감지 센서 등 다양한 수소 감지 센서를 개발을 했고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양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수입품 대비 거의 가격을 10분의 1로 제가 떨어뜨렸고 넥소는 사실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작년도는 적자를 냈어도 올해는 지난년도 마지막에 실적이나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2017년도에 적자가 나왔었죠. 올해는 큰 폭의 성장이 나올 거라고 충분히 짐작이 되는 부분이 있죠. 자, 그동안에 이 상승 흐름에서 대부분 못 먹은 분들은 고점에서 물릴 가능성이 있죠. 자, 이제 떨어지는 자리에서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썰문에서는 들어가지 마시고 이제 다시 60일선을 기준해서 보시면 됩니다. 60일선 위에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밀물이 들어온다라는 느낌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그 배경이 누구냐? 개인들이 아니라 외국인들이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세종공업을 사모으고 있다.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수차를 말씀을 드렸었죠. 세종공업도 말씀을 드렸고, GMB 코리아도 말씀을 드렸고, 일진다이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진다이어는 바로 이 넥소의 수소 저장 탱크를 공급합니다. 가격도 상당히 비싸죠. 한 300만 원씩 하는 수소 탱크를 공급하는 자회사 일진 복합 소재를 갖고 있죠. 그래서 돈도 얘들은 잘 봅니다. 전년도 최대 실적을 올렸죠. 60억에서 110억, 작년에 150억에 큰 폭의 실적을 올렸었고요. 최근에 보시면 일진다이어는 여기 보시면 메이저 수급들이 4월달 들어서 앞서의 세종공업은 외국인이 들어옵니다. 근데 일진다이어 같은 경우는 누가 들어오냐면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자, 일단 21선을 탔고 61선 뚫는 건 뭐 시간 문제다. 사실상 이 지금 상황을 보면 뚫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지난년도 12월 달부터 1월 중순까지 어마어마한 급등을 했었던 수차들이 3개월 동안 조정을 완만한 조정을 거쳤습니다. 상승각도 잘 배우셨죠? 상승각도는 가팔아야 되고 하락각도는 완만해야 된다. 그래야 다시 2차 상승각도가 나올 거다라는 거지요. 수차가 아마 그 위치에 다 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우리만 좋아해서는 될 일은 아니죠. 또 특히 사부인 제가 좋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면 안 되죠. 제가 신봉하는 것은 뭡니까? 저의 어떤 철학, 이게 아니라 저의 기준이 아니라 메이저들의 기준이죠. 그거를 저는 여러분한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외국인 기관들이 좋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 오늘은 반짝 좋은데 내일 떨어져서 애를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좋았지만 뒷심이 없는 경우가 있죠. 이 전문가들이 종목을 직접적으로 추천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 또 재료가 떴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재료를 갖고 외국인 기관들이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들이 하죠. 그 다음에 종목을 추천을 하게 되면 제가 예를 들어 추천을 해요. 종목을 직접적으로. 그러면 외국인 기관들이 제 방송 보고 걔들이 한국말 듣고 그 매매를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개인들끼리만 합니다. 그러니까 뒷심이 없는 것이죠. 그냥 결국 그날을 추천할 때는 좋았고 재료가 떴을 때 뉴스가 나왔을 때는 반짝하고 좋았지만 결국은 물량을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그러지는 않죠. 뭐 펀드가 움직이는데 잠깐 한 5만 주 사고 말지는 않잖아, 그죠? 뭐 50만 주 살 거를 나누어서 5만 주, 5만 주, 5만 주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50만 주 또 오퍼를 받았는 게 뭐 100만 주다. 100만 주 나눠서 사고 그렇게 수급을 한번 시작을 하면 수급도 이렇게 보시면 매도를 하다가 매수로 전환하고 이것도 사이클이 있죠. 그래서 수급이 여러분들 가장 신뢰하는 게 맞다. 비빌 언덕은 바로 메이저들 수급이다. 자, 개별주로 보면 아마도 외국인보다는 기관 수급을 좀 더 참조하는 게 맞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일진다이어는 이제 움직일 때가 됐고요. 돈도 잘 벌고 기간 수급도 들어왔고 또 조정도 조정 기간이 이거는 조정 폭보다도 조정 기간이 문제죠. 조정 기간은 충분했었고 조정 받을 때 급격히 흘러내리질 않았으니까요. 매물 부담은 좀 없습니다. 매물 소화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수차 종목들의 대체적인 모양들이었고 에코바이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상암동에 가면 거기에 난지도 그 쓰레기 매립장인가요? 그거를 운영하는 회사가 바로 이 에코바이오입니다. 거기에 이 상암동에 있는 매립지 있죠. 거기에서 매립가스를 생산을 하고 그걸 가지고 수소로 개질해서 수소 충전소를 또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에코바이오입니다. 탈원전 이 지금 정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시대에 결국 에너지 가격은 앞으로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런 바이오메탄을 이용해서 또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런 기업도 주목을 해야 되겠죠. 우리 코엔텍도 스팀 에너지 쪽에 코엔텍과 YN텍, KGTS를 했던 것과 똑같이 에코바이오도 신재생 에너지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 좀 해답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기관들은 손을 안 대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사모으고 있습니다. 딱 좋을 때가 이게 보시면
30%를 사모은 것보다가 제로에서 이렇게 3%를 이제 막 입질이 들어올 때가 주가는 그동안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종목 바로 에코바이오가 그런 것 같습니다. 패턴은 다 비슷해요. 21선 회복하고 61선 돌파에 와 있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선은 뭐예요? 61선이죠. 제가 좋아하는 거는 61선입니다. 제가 만약에 밀물이다 썰물이다 기준을 삼는다면 61선이 경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61선을 넘으면 자 밀물이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개인 전문가들마다 많은 이 평선들을 자기가 쓰고 있는 게 있고 밀고 있는 게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자기만의 이 평선이나 추세선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많이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보는 거는 21선과 61선이 보는데 21선을 가지고 수익 매매를 하는데 기준으로 살 게 너무 짧죠. 그리고 매일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수익 매매가 조금 힘듭니다. 기준은 될 수는 있겠어도. 그러나 61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1선을 뚫고 올라가야 21선이 따라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기대해야 되는 게 골든크로스를 기대하지요. 만약에 21선을 이탈하게 되면 그 다음에 기대가 되는 게 예상되는 게 데드크로스가 나는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고, 일단 61선에 터치했는데 이게 장이 좋아서 터치한 게 아니라 메이저 수급에 의해서 61선을 뚫는다면 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 에코바이오는 갖고 있었어야 됐다. 세종공업도 이미 보유하고 있어야 됐다. 얘는 61선 넘었습니다. 잘 보시면 자 빨간 색깔은 61선 이평선이고 아래쪽에 21선이 있죠. 21선은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조만간에 스위칭이 되겠죠. 골든크로스가 납니다. 이게 되기 전에 골든 나기 전에 잡는 것 61선에 붙어서 뚫을 때 잡아야 된다. 뭐 선수 영역이라면 조금은 정비를 전에 잡아야 되지 않나. 세종공업이 그렇고, 자 일진다이아도 보시면 자 61선을 뚫어버리면 이제 골든은 아직 안 나왔지만 주가는 61선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에코바이오도 이제 61선에 터치를 했어요. 월요일 날 뚫어버리면 정변이 완성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 GMB 코리아는 사실상 뚫었다라고 봐야죠. 자 이렇게 보시면 패턴으로 보면 아마 1800개 패턴 중에 GMB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61선을 한 분만에 가볍게 뚫었다면 매물 받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데 거의 지금 4월달 들어서 계속 61선의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이 평선의 머리를 맞댄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여기서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매물을 못 받아버리면 머리를 어떻게 맞대겠어, 그죠? 못 받아버리면 매물 받고 떨어져야 맞죠. 근데 매물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안 떨어지고 머리를 딱 맞추고 밀어라 나는 산다라고 해서 누군가가 대기 매수가 계속 들어와 버리니까 61선 붙은 모습들을 보이죠. 자 그러다 더 이상 나올 매물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61선은 뚫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이 정도면 GMB 코리아는 61선 매물 소화는 끝났다. 뚫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이 금요일 같은 경우에 또 외국계 CD 주문도 들어왔습니다. 자 2시 20분까지 CD 주문을 하기는 좀 그러네요. 일찍 끝났네요. 4만 주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자 이렇게 의미 있는 저항선을 뚫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GMB도 충분히 자 매매가 될 부분이 있겠고, 자, 이번에 5G 쪽으로 서진 시스템은 굉장한 실적을 냈죠. 지난 연도에 100억대에서 300억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성장 속도 면에서는 평소에 원래 실적이 나오는 기업 중에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기업이 아니고 실적이 잘 나오는 100억, 200억 나오던 기업이 지난 연도에 370억이 나왔었고 올해는 잘 나오면 500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성장 속도가 뛰어나죠. 그래서 지금 5G 관련해서 사실상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좀 서진 시스템입니다. 자, 수급이 좀 안 도와줘서 신고가 자리에서 지금 고점을 높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뭐 보유하는 관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자 오이솔루션은 연일 급등합니다. 돈도 참 못 버는데 오히려 실적 턴 어라운드 하는 기업들 에이스테크가 한채 그랬었고, 또 이소페타시스가 그러듯이 오이솔루션이 그렇습니다. 또 광트레시머 쪽이 이제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통신사가 5G 상용화에 안 쓸 수가 없는 게 광트랜시버라 앞으로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오히려 이 2017년도에 20억의 적자에서 작년에 2억의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요것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기저효과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올해 20억만 나오면 1000%입니다. 영업이익률 성장률이 1000%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실적 턴 어라운드 하는 자리에 있는 종목이 좋은데, 문제는 오이솔루션은 어마어마한 급등이 하고 있습니다. 6개월째 지금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간연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와도 걱정이긴 해요.
너무 많이 올랐고 신고가를 깼습니다. 근데 자 여기 보면 61선을 안 타고 21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여기서만 하더라도 61선을 같이 탔었던 구간이 나왔는데 지금은 21선을 타고 올라가니까 아직까지 트레이딩 영역은 되겠죠. 21선이 따박따박 지켜지고 있습니다. 아 양봉을 뽑아줬으면 하는 자리가 나오면 지금 양봉을 뽑아주고 있죠. 관리자가 붙어 있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워낙 많은 전문가들이 또 오이솔루션을 추천하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매물이 나가지도 않고 거기다가 기관들까지 그때마다 기관 수급이 꼭 들어옵니다. 기관 수급이 들어온 날은 어김없이 올라가지요. 이번 금요일 같은 경우도 기관 수급이 8만 주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관 수급이 들어가는 날은 오이솔루션은 계속 신고가를 깨고 갈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배신을 때렸어. 기관들이 어느 날 봤더니 한 이틀 동안 매물을 뺐어. 그러면 바로 조정받습니다. 이게 기관 매도 나오니까 바로 조정 구간이 나오죠. 그때까지는 스윙으로 가셔야 되겠고 중간에 밀려도 한 번씩 따라갈 수 있는 거는 기관들이 아직 안 나가고 있으니까 오이솔루션은 아직까지는 트레이딩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셀트리온 드디어 61선을 뚫었는데 61선 위에서 매우 강한 패턴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이 셀트리온은 매매 자리가 벌써 나왔었죠. 자,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지금 매매 자리가 됩니다. 자, 굳이 우리가 이 트록시마나 또 램시마의 유럽 진출, 미국 진출을 모르더라도 아래쪽에 수급 딱 보면 4월 달에 외국인 기관들이 셀트리온을 엄청 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이게 확인이 됩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랬었고요. 자, 외국인 기관들 수급 봐보면 이 정도로 아침부터 CD 주문이 정말 죽자고 잡습니다. 자,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CS 창구와 JP 모건이 두 개가 거의 한 30만 주가 돌았어요. 아침부터 쉬지 않고 경쟁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데 지금 10% 정도가 급등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0% 잘 안 가죠. 날라갔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른 이유로 램시마니 트럭시마 얘기를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 얘는 왜 그 동안에는 다 못 가고 이렇게 애를 먹였어요. 그죠? 똑같은 재료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갔다. 그런데 4월 달 들어서 수급이 그러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4월에 코스닥 강세는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들이 강세 때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들이 시장을 주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봤더니 결국은 수급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사이즈가 되면서 수급이 메이저 수급이 있는 것들은 수급을 좀 참조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클론과 레고캠바이오, 바이오도 슬슬 이들 따라 몇몇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결국 레고캠도 그렇습니다. 재료가 나왔을 때도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떨어졌습니다. 굉장한 재료가 나왔었죠. 다케다에다가 ADC 기술을 4,500억의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그러면 제넥신과 한올바이오가 우리가 6천억 기술 이전하고 얼마나 날라갔던 걸 알고 있죠. 한올바이오는 2조 2천억까지 날라갔어요. 근데 4,500억의 기술 이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졌어요. 왜? 메이저 수급이 안 들어왔으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꾸로 이번 주는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니까 레고캠바이오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재료보다가 훨씬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수급이더라는 거죠. 수급이 조금 자유로운 바이오 종목까지도 이렇더라라는 거고. 자, 젠백스가 오늘 외국인들 5만 주가 돌아오면서 양봉을 냈었고요. 자, 연일 뉴트리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뉴트리 정도는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라서 많이 소개를 했었죠. 이제 먹는 콜라겐으로 이 피부 보습도 되고 또 자외선 차단도 되고 거기다가 다이어트도 되는 3중 기능성을 식약처에서 인정해준 유일한 기업이 뉴트리다. 그리고 이게 홈쇼핑이나 SNS로 대박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2016년도에 10억밖에 못 올렸는데 작년에 무려 영업이익을 100억을 올렸는데 이게 국내에서 올렸다라는 거죠. 이제 유홈쇼핑을 통해서 중국도 들어갔고 이제는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 아시아권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거의 작년에 한 2배, 200억까지 영업이익을 좀 예상하는 증권사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을 일찍 발굴해서 매매하는 것도 얼마나 필요하나. 아마 이 노란톡 메신저 친구분들이 이런 많은 자리에서 계속 따라가면서 저한테 문자를 받았던 종목도 아마 지금 뉴트리일 겁니다. 그래서 매번 이것만 매번 보낼 수는 없으니까 중간중간 트레이딩, 거의 트레이딩 종목으로 보내드리지만 이렇게 성장 섹터를 한 번씩 이 노란톡 메신저 친구분들한테 섞어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편하게 계속 보내드리는데 그 특정 종목을 계속 보내는 것들은 성장주들이고 나머지는 그날 트레이딩 관점으로 먹고 나오는 거지만 이런 거는 계속 보유해야 될 종목입니다. 아마 많이들 받으셨을 거고 지금은 우리 노란톡 회원분들 3만 명 중에 이 뉴트리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아마 다 한 번씩 검색을 해봤겠죠. 또 실제 매매도 해봤을 것이고. 자, 노바렉스도 같이 주목을 좀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개별 인정 원료로 이 식약처가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6년 동안 니그들은 이 원료를 식품 원료를 니그들만 팔어.
개별 인정 원료를 해주는 겁니다. 식약처에서 인정을 해주는 건데 이게 무려 35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로 웬만한 뭐 대상이나 CJ 제일제당 이런 데다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기업이 바로 이 노바렉스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개별 인정 원료를 더 추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주에 조정이었었는데 원래 이번 주 3일 동안 기간 수급이 들어오니까 이게 역사적 신고가 자리입니다. 신고가까지 바싹 붙었죠. 신고가를 깨버리면 갖고 있는 분의 영역이 될 것이고 신고가를 뚫기 전에는 임박했으니까 이때까지는 아직은 매매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뉴트리 같은 경우는요. 신고가를 깨고 연일 급등 중에 있죠. 그래서 뉴트리는 지금 매수 자리가 아닙니다. 최근에 그래서 뉴트리는 여러분한테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 그러나 요런 자리에 신고가를 깨는 자리가 나오겠죠. 신고가를 임박한 자리가 나옵니다. 이런데 오히려 제가 여러분한테 보내드리고, 지금은 신고가를 총가 기준에서 계속 관리가 되니까 지금은 매수 자리는 없네요. 이익을 극대화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주 점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